한국인들이 중국,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의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 정치 및 대외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과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침략, 전쟁, 식민 지배 등으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은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히 얽혀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제적 상황들이 두 나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냈고 그런 사정은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국민 감정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해 중국 감정은 부정적 인식이 훨씬 우세합니다.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1.5%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상당수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층에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인식, 즉 반중 정서의 주요 이유로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44.2%,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39.4%,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이 38.3%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부정적 인식과 별개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만큼이나 한중 관계 역시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2025년 EAI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반중 및 친중 정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반중 정서가 매우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강해진 원인은 다양합니다.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정 간섭에 가까운 행태와 상대국을 하대하는 태도가 반중 정서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사, 발해사 등 동북 공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김치와 한복을 자국 문화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문화 왜곡이 반중 정서를 증폭시켰습니다. 한국 고유 문화의 기원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건드리고 반중 감정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보여주는 행동들도 중국을 혐오하는 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들의 불법 행위, 무질서,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양상까지 나타나 자칫 충돌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패권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구미 국가들에게도 불쾌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패권국을 지향하면서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중국은 그 영향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중국 관련 부정적인 정보와 경험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 언행에 대한 비판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극우 세력이 반중 정서를 선거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여 친중 정당을 지원하고 언론, 사회단체, 학계 등 영향력 있는 기관에 대한 금품 지원을 통해서 친중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선거에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중 정서는 더욱 확대되고 한국의 정치권과 양국 관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 환경 문제가 일상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MZ세대, 즉 2030 세대에서 당파와 관계없이 반중 감정의 강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진보 성향 청년들은 인권, 자유 등 가치지향적 관점에서 반중 정서가 강하고, 보수 성향 청년들은 애국주의, 민족주의 기반에서 반중 성향이 강합니다. 4050 세대들, 이른바 X세대와 일부 산업화 세대가 포함된 연령층에서도 반중 감정의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중국을 공산국가로 인식하거나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운 사실 때문에 반감이 크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을 존중하는 실용적 태도도 혼재합니다. 이들 중 보수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중국을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은 친미 외교에 반발하며 전략적 친중론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반중 행태를 보이는 주요 세력들 중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DC인사이드, FM코리아, 클리앙 및 여러 유튜버 채널들이 있으며, 이들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성향이 뚜렷하며 동북공정, 문화공정, 홍콩, 위구르 문제에 반발하며 협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권과 보수 성향 언론 중에서는 국민의힘, 조선일보, TV조선, 펜앤마이크, 뉴데일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친미 반공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사드 재배치, 한미동맹 강화 및 대중견제 등을 강조하고 인권과 국가의 강압적 통제 이슈 등으로 중국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전통적 반공 이념에 기반하여 중국과 북한의 연대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중국 강경 노선에 기초하여 외교안보 전략에서 중국 관련 표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보수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중에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인권단체연합, 청년정치단체들이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며 위구르,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합니다. 이들 중에는 진보 성향임에도 중국 체제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운동가들 역시 중국을 북한 독재체제의 후견인으로 인식하여 반북과 반중을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중 밀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친중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교, 불교, 한자 등 중국 문명의 영향으로 문화적 친밀감이 존재합니다. 조선 후기까지 중국은 대국으로 인식되며 조공질서 속에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고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많은 한국인,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관련을 맺었으며, 중국이 1대1로 정책,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인, 학계 인사, 기업인, 기술자, 사회활동가들을 포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친중 활동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이고,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중 정서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친중 정서를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친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실용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 필요성 또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의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에만 지나치게 기우는 외교보다는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현실론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들은 에둘러 표현된 것으로 전형적인 친중 정서의 표출일 뿐입니다. 친중 행태를 보이는 정치권 세력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과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교적 실용주의와 전략적 균형 외교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비판적이었고,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중시하고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미중 패권 대결에서는 등거리 외교를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협력 병행을 주장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삼불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친중 성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정치 외교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사드 보복 당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특히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언론계 일부에서도 친중 성향을 보입니다. 국제정치와 외교 분야 학자, 중앙일보와 한겨레 등의 일부 논객들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균형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를 비판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국 내 반중 정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원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나타나는 패권주의적 태도, 역사와 문화적 민감성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지속되는 한반중 정서는 절대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외교적 균형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고려하는 전략적 모호성 또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는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중 정서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인식 변화는 한국과 주변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좌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반일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친일 또는 친일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갤론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응답이 53.3%로 좋은 인상응답 28.9%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장노년 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내 이념 지형에 따라 반일 감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증폭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한미일 안보동맹을 중시하는 데 반해 진보 정당은 친북, 친중 성향을 보이며 반미와 반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의 주요 원인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서 기인합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하여 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하며 수탈과 억압을 일삼았고 한국인을 강제징용하거나 위안부로 끌고 가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해방 후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도 반일 감정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계속하고 위안부는 자발적이었으며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었다는 등 정치인의 망언이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후세들에게 정확한 역사관을 심어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혐한 의식을 갖도록 부추기는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가해자임에도 자신들의 원폭 피해만을 부각시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도 한국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식민지 시대에 걸쳐 취득한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이전 에도 막부와 메이지 시대 초기 자국에서 발행한 지도에도 독도를 엄연히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한반도를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우경화와 혐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팽배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과 언론이 혐한 콘텐츠와 반한 선동을 쏟아냄으로써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심화시켰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던 혐한 분위기는 최근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 젊은 층 사이에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다소 완화된 듯한 모습입니다. 2019년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내에서 경제 보복으로 인식되어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 당시까지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산업기술에서 크게 뒤처져 있고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어 곧 한국이 굴복할 것으로 믿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산화와 수입선 교체 등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노재팬, 즉 일본 상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반격하자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평가하고 혐한 분위기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는 다양한 요인들에서 비롯되었고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와 전후 일본의 정치권과 우익 세력에 의해 유발된 것입니다. 반일 정서의 표현 양상을 보면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협상의 강경론이 우세해지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및 관광 보이콧, 지속적인 친일 잔재 청산 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제강점기 피해 교육과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조하며 언론 쪽에서는 정치인과 매체의 친일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보수 인사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친일 낙인 찍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는 6070 세대에서 반일 정서가 가장 강하고 4050 세대도 높은 편이나 2030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6070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전후 상황에 익숙한 세대로서 반일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으며 4050 세대 역시 역사 교육과 수출 규제 등의 경험으로 반일 감정이 강한 편입니다. 2030 세대는 일본 문화에 친숙하고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지만 역사 왜곡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역사 문제에 민감하고 친일 잔재 청산, 대일 강경 외교 등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 성향 인사들은 역사 문제에서 비판적이지만 경제와 안보에서는 협력을 강조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반일 정서에 묻혀 두드러지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긍정적 정서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친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2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3.3%가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일본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본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한 것입니다. 일본 여행의 급격한 증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이처럼 대일 감정이 변화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 및 중국의 부상 등 엄혹한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선진 기술과 산업 모델을 중시하며 일본의 제조업 기술은 배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J-팝 등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의 꾸준한 인기와 일본 여행의 대중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친숙함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이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반일몰이를 주도하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협력론을 주장하는 세력에는 보수 진영 정치인들을 필두로 실용주의적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보수 시민단체들이 포함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수 유튜브 채널 등도 친일 내지는 일본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었지만 일본에서 혐한 활동이 수그러들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한글의 인기, 한국의 호의적인 인식 등이 확산되면서 한국인들의 대일 감정도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상대가 고압적이거나 모멸적 태도를 보이면
그에 비례하여 반감이 배가 되고 상대가 호의적이면 상대의 허물도 감싸며 반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행동들이 그 예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은 역사 문제로 인한 반일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만 최근에는 안보, 경제적 실리,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친일 혹은 긍정적 인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언제든지 반일 감정을 재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한일 관계는 일본의 성에 있는 호응과 한국 국민들의 변화된 시각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